자, 오늘 반갑습니다. 2016년 12월 21일 수요일 아침 시황 시작합니다. 소리칙할게요. 들리시면 숫자 3번 눌러주세요. 잘 들리시면 숫자 3번 눌러주세요. 네, 들리시나요? 잠시만요. 잘 들리시나요? 소리칙합니다. 들리시면 숫자 3번 한번 눌러주세요. 안 나오나? 근데 잠깐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테스트 하나 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잘 들리시죠? 잘 들리셨네요. 보니까. 네, 잘 들리시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수요일장 아침 시황 진행을 하는데 지금 방금 전까지 나왔던 뉴스를 보게 되면 그 얘기입니다. 뭐 AI 때문에 계란 공급이 어렵다. 달걀이 금란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해당 내용들 가지고 왔으니까 잠시 뒤에 뉴스를 통해 보도록 하시고요. 전거래일도 미증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발언들이 부각이 되면서 반기문 테마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들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수요일자 이슈 바로 시작합니다. 21일 수요일자입니다. 자, 미증시 먼저 갈게요. 다우 연봉. 다우지수가 2만 포인트 시대를 뭐 열 것이냐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2만 포인트 시대가 열려질 것이냐 뭐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다 왔어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19,900포인트 후반 한 20포인트 30포인트만 올라가면 그냥 바로 2만 포인트대를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2,000포인트 초반에서 2,200, 300 돌파 못 나오는 것처럼 그동안 2만이라는 포인트 그 영역이 상당히 어려운 자리였고 못 갈 것 같은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도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네, 도달한다 그래가지고 2만 돌파 이후에 급등이다 라는 건 아닐 거고 상승이 나오고 2만 포인트 도달을 준다라면 그 자리에서 다 역시나 조정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2만이라는 의미 있는 숫자에 도달할 것이다. 그건 이유가 뭐냐면 그 트럼프 미 대통령이겠죠. 어제 뭐가 나왔냐면요. 당선에 대해서 이게 뭐 재검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해결되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안정화된 거죠. 그러면서 미증시 상승 마감으로 상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다음 월봉지수 보겠습니다. 양봉 가죠. 네, 주봉 보겠습니다. 양봉 갑니다. 지난주 고점과 이번 주 고점이 유사한 자리예요. 일간 기준 19,987.63이에요. 고가인가요? 네, 987. 고가 찍었기 때문에 해당 자리에서 13포인트만 올라가면 2만 포인트 도달해 줍니다. 저가 19,920포인트 나와줬고요. 종가는 19,974.62로 마감했습니다. 갈 것 같죠? 네, 2만 정도는 찍어줄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왔으면 한번 올려줘야죠. 네. 근데 그 이유가 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이유가 사라지지 않았을 때 올라갈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나스닥 보겠습니다. 신고가 달성했고요. 5,489.47. 종가 기준은 5483.94예요. 55,400포인트대. 국내 증시 코스피가요. 나스닥만 따라가도 좋겠어요. 지금 레벨 2배 이상이니까 따라가면 좋겠는데 언제쯤 따라갈까요? 기대해보고. 자, 월봉 기준 역시 고점 만들어줍니다. 신고가까지 가나요? 근접해주고 있죠. 네. 나스닥 일봉입니다. 지난주에 상승했던 그 자리에서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약간 이제 횡보와 함께 꺾여서 5,400포인트 정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그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오른 이후에 횡보 나오기 시작하면 한 번씩 빠지거든요. 이렇게 횡보 나왔다가 2평 눌러주고 빠지고 횡보 나왔다가 2평 밑에 내려오고 하는 모습이 반복이 됩니다. 지금 5,400포인트 후반 5,000포인트 근접한 자리이긴 한데 한번 눌러주면서 5,400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우가 나스닥보다 좀 더 강한 모습이에요. 그림을 본다면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상승 이후 횡보 중이지만 이평선 끌어올리면서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동안 들어올린 횡보가 길어지면 이제 거의 꾸준히 내려왔기 때문에 5,400선 정도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코스피와 코스닥 본다라면 기술주 중심의 코스닥이 어제 빠졌죠. 나스닥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증시가 좀 조정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증시의 상승 요인을 찾아본다라면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생기죠. 네, 내용 보겠습니다. 뉴욕 마감이에요.
금융주 랠리에 다우 나스닥 사상 최고입니다. 다우 2만 초읽기. 자, 뉴욕 증시가 금융과 산업업종 강세에 힘입어서 상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올랐지만 최고까지 갈아치우긴 했지만 다우보다는 조금 더 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증시 전일 증시는요, 은행주들이 상승을 주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닛 옐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의장이 고용시장이 최근 10년 만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내년에 3차례 정도 금리 올릴 거라고 얘기하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도 원래는 올 여름부터 한 2번 이상 올릴 거라 그랬는데 미루다가 이번 달에 한번 올린 거예요. 내년도에 그 경기가 좀 살아날지 모르겠지만 살아난다고 한다면 올릴 수도 있겠죠. 근데 내년 초 1, 2분기 안에 경기 또 이제 약간 침체까지는 아니지만 조정의 모습이 나와준다면 또 얘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기대감들이 많이 생겨있죠. 자, 그러면서 미증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골드만삭스 1.7%,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0.9% 올랐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요, 금융업종이 올라가는데 그 이유는 알만한 분들 아실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야 수입원이 늘어납니다. 금리 낮아져서 싸게 많이 대출해준다?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리 자체가 0.5포인트, 0.2포인트만 올라가도 수익 금액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거기에 지금 나왔던 얘기처럼 고용시장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인다고 했죠. 자, 고용시장이 안정화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돈을 빌렸다고 치면 안정적으로 돈을 갚을 수 있겠죠. 고용시장이 불안해요. 돈을 빌려줬습니다. 대출시켜줬습니다. 근데 일자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대출을 받은 사람이 언제 보이콧할지 몰라. 돈 못 내겠다. 배째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고용시장의 안정화가 함께 금융시장의 안정화도 같이 따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달러, 일본 BOJ 금리 동결, 유럽 테러 역량에 또 14년 최고치를 기록을 합니다. 달러 강세예요. 달러 강세니까 달러는 이제 슬슬 팔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달러가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동결과 유럽의 테러 역량으로 14년 만에 최고치까지 상승합니다. 뉴욕 외환시장에서 주요국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 보여진 인덱스가요, 전날보다 0.17% 오르면서 103.30을 기록합니다. 장중 103.55까지 올랐다고 했는데, 자, 100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에게 3 올라간 거 뭐 그까짓 거. 근데 얘기하죠. 14년 최고치라고 얘기했습니다. 강달러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강달러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 넘어가서 이제 그 달러를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좋죠. 근데 달러 강세가 되게 되면 수출하는 업종들은 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강달러가 나타났을 때 그 미국을 제외한 미국 쪽에 이제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국가들이 지금 매출을 많이 뽑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많이 필요하죠. 중국이나 국내, 코리아 혹은 이제 일본이나 이 지역군이 미국에 수출을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강달러 얘기 나와줬고요. 국제유가 공급 과잉 해소 기대감에 올랐다. 참 이게 유가는요, 엎치락뒤 시작합니다. 뭐 유가 공급이 뭐 많아질 거다, 감산할 거다, 줄일 거다, 늘릴 거다. 늘린다 그래서 빠지고 내린다 그래가지고 줄인다 그래가지고 오르고 막 오락가락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무슨 얘기 나오고 하더라도 유가는 50달러 전후 40에서 이제 60 사이까지 보면 말릴 것 같아요. 40에서 60 사이 영역에서 계속 움직임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모습이 계속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크게 뭐 유가가 급등이나 급락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냥 그 라인, 그 수준에서 유지가 되는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특정 가격대, 유가가 40달러 이하 떨어진다라거나 60달러 이상 올라온다라면 거기서 변화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미국의 원유 재고가 정체를 보인다고 돼 있죠. 공급 과잉이 해소되는 신호라는 분석 얘기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주 미국의 원유 재고가 전주 수준인 240만 배럴에 그칠 것이다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석유협회는요, 원유 재고를 발표하고요, 에너지 정보청은 20일 재고량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21일 날
원유 재고량 공개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원유 재고량 예상과 다르다. 그러면 또 변동이 있겠죠. 지켜보셔야 돼요. 자, 국제금가 달러 강세 여파의 하락이 나옵니다. 0.8%.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쯤에 이제 집에 금이 좀 있어가지고 좀 팔았는데 뭐 이렇게 싸게 팔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제 내려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달러가 강세가 보이면서 달러 강세 나오면서 금값이 또 떨어지고 있다고 하죠. 물론 그 금 팔았다 그래가지고 제가 뭐 금괴를 판 건 아니고요. 이제 둘째 돌반지 몇 개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그거 좀 팔고 했는데 금이라는 게 참 이제 희한합니다. 정말 오랫동안 묵혀두면은 큰 돈이 될 수도 있긴 한데 보관하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그 금이라고 해서 이게 뭐 몇 돈씩 갖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뭔가 좀 애매해요. 현금화 해놓고요. 오히려 그걸 이제 펀드나 아니면 우리 그 주식 매매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투자 쪽으로 돌려가지고 이제 불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일단 금값이 좀 하락했다라는 얘기 나와줬는데 안전자산의 종류가 몇 개 있죠. 금, 달러, 뭐 엔화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도 있는데 하나가 너무 치고 올라가면 그 평균을 맞춰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금값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럽 증시 은행주 강세 일제히 상승했다. 뭐 아까 다우나스닥 올라갔던 똑같습니다. 금융주들이 상승했다. 금리 상승,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라면 일단 전일의 가장 큰 얘기는 뭐냐면 금융주가 강했다는 얘기입니다. 금융주가 강했기 때문에 다우나스닥 올랐고요. 유럽 지수도 상승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우지수가 2만 포인트에 근접할 것 같다라는 것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코스피 코스닥 갑니다. 국내 증시. 자, 코스피가 전거래일 날에 2041.94로 마감합니다. 올해 양봉이에요. 올해 상승하는 중인데 글쎄요. 코스피가 2100 뚫고 200 뚫고 300 뚫고 올라갈까요?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요. 확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연말까지 해서 코스피가 잘 버티고 있긴 한데 제가 자꾸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연간 기준 봤을 때 지금 2000포인트 이상 올라가서 1800 이상부터 2100포인트 사이 그 사이까지 몸통을 만들고 벌써 몇 년이에요? 1년 가까이. 1년 아니다. 몇 년이에요? 2010년 이후부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2010년부터 2000포인트 이상 자리에서 저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한번 눌리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간 부담이 되는데 그래도 일단은 잘 가고 있으니까 너무 또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구간 내에서 대응하시면 되니까 제발 잘 가기를 기도해 보고요. 만약에 하락이 나와준다, 뭐 기술적으로 본다면 차트상의 흐름만 본다면 1400포인트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대박 기회 오죠 또. 자, 주가가 빠질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게 되면 주식하지 말아야 되나? 라는 생각하는 분들 계신데 반대입니다. 주가가 빠질 것 같아요. 하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어디쯤에서 지지받을까요? 급락이 나오면 언제 잡으면 좋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코스피가 만약 1600이나 400까지 내려온다면 기술적 흐름에서 땡큐죠. 튀어주면 대박입니다. 거기까지 안 내려오길 기대해 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자, 2010년부터 그 자리 유지가 된 거예요. 횡보 중이고 맥점 만들어지죠. 라인 다 그어집니다. 지난달 지지난달 두 달 동안 음봉이 나와준 이후에 이번 달 양봉이 나옵니다. 이게 월봉이에요. 제가 이번 달 예상했던 모습은 뭐였냐면 아래 꼬리 달리게 되면 꼬리 길어질 때 잡아가지고 올라가면 먹자. 수익 내자였습니다. 코스피가 만약에 12월 지금이죠. 하락이 나와서 음봉에 아래 꼬리 혹은 눌림 발생하게 된다면 잡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이번 달 내지 다음 달, 그러니까 12월과 1월 해가 바뀌는 그 시기에 양봉의 캔들의 월봉 모습이 나올 거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 달 빨리 나온 거예요. 산타랠리가 오는 것 같아요. 연말 기대감이 미리 좀 붉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자, 이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급등 나올까요? 급등보다는 2050이나 잘 가면 80 정도, 100포인트까지 찍으면 좋겠지만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50, 80 정도까지 올라오다가 윗꼬리 양봉에 다시 음봉의 눌림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죠?
자, 코스피 주봉입니다. 자, 이번 주,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까지 제가 예상하는 모습이 있어요. 2000 깨지고 빠질 때 했던 얘기 있죠? 무슨 얘기 했나요? 이렇게 그려놓으면서 1900포인트 중반까지 오면 땡큐다라고 했어요. 땡큐다. 그리고 올라가면 2000 이상 올라오지만 2040에서 50선 요 자리, 요런 자리, 요런 자리에서 뭐가 나올 수 있다? 다시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지난주, 지난주 2주 동안의 양봉과 함께 이번 주 3주간의 양봉이 이어지지만 이번 주 중에는요, 수익을 어느 정도는 낼 필요가 있다. 왜? 급락 이후에 이평 뚫고 올라가서 양봉 들어올린 자리, 이 자리 부분에서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쵸? 계속 그래왔잖아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이제 주간의 흐름 본다면 제가 이런 얘기예요.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에 5거래일 동안 거래가 나오게 되면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에 그 월화에 나타났던 흐름, 그러니까 주초에 강하게 올라갔다라면 화요일 오후나 수요일 중에 전환점, 상승이었다라면 하락으로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하락으로 밀고 있었다라면 하락 이후에 방향 전환,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번 주는 강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내일부터 좀 약간 내려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해군이 오늘 독도 방어 훈련 개시한다고 하네요. 구축함 해상 초계기에 참가한다고 되어 있고요. 관련해가지고 방산주 움직일 것 같습니다. 어제 구경지에는 올라갔던데. 연말에 행사도 있잖아요. 네, 방산주도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코스피의 경우는 오늘 내일 방향 전환과 함께 하락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일봉상 그림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 올렸죠. 2020 혹은 10포인트대 정도의 눌림이 예상이 된다. 예견이 된다. 자, 코스닥입니다. 굿자 베리베리 굿입니다. 자, 왜 굿이냐? 제가 이제 정말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어요. 600 이하 580 땡큐입니다 라고. 전거래일 종가가 617입니다. 장중에 624.81까지 갔다 왔어요. 그리고 작년 연말부터 계속했던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코스닥의 경우는 600 이하 오면 땡큐고 무조건 잡아놔야 되고, 올 연말까지 해서 위아래 꼬리 음봉 몸통 만들고 내년에 2017년에 몸통 양봉으로 들어올릴 수 있다. 똑같은 모습 나오고 있죠. 올해 12월 지금 21일입니다. 남아있는 거래일자가 31일자는 이제 휴장일이니까, 연말 휴장일이니까요. 목, 금, 월, 화, 수, 목 6일 남았습니다. 오늘 빼고 오늘까지 7거래일 남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 연봉 형태 안에서 여기서 뭐 크게 급등이나 급락이 나오기 쉽지 않겠죠. 600포인트 초반선에서 마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역시 600 초반 정도나 약간 이하까지 빠져주면 뭐예요? 땡큐죠. 땡큐베리 감사죠.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양봉 들어올린다라면 뭐 테마로 움직인다. 내년 1월부터는 뭐 대선 테마입니다, 누구 테마고 강력한 종목입니다 라고 이제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 대선 테마 종목이나 이제 정치권 테마 종목에 대한 이슈들, 내용들 잘 들어서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요. 내년부터는 차트의 흐름이라거나 뭐 수급 동향 이런 정도로만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내년에 대선 치러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내년에 대선 치러지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만약에 그 헌재로 넘어가 있는 탄핵 부분들이 기각이 안 된다. 응? 아니 이거는 이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유지해라 라고 해도 내년 연말에 대선할 것이고, 좀 땡겨지면은 뭐 여름이나 봄까지는 모르겠지만 좀 땡겨지겠죠. 어쨌든 2017년 대선이 치러지는 거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쉬울까요? 코스닥 끌어올리는 게 쉬울까요? 코스피 지금 2000 넘어가고 이 위에서 떠있는 자리인데 밀리지도 않았는데 코스닥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을 제가 집중적으로 보라고 했던 거였죠. 600 이하는 땡큐입니다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지금 610포인트 되죠? 617, 20포인트 넘어갔다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코스닥이 기회예요 지금. 월봉의 영역에서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600 이하 땡큐, 그림도 이 자리 똑같이 그려놓고 이번 달 양봉 나오죠. 주간 기준 600 이하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640에서 50선 정도까지 일단 1차 다시 올라갈 거 봐야 되고요. 일봉상 그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계속 얘기했잖아요. 코스닥 600 이하 기회입니다라고.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시향할 때마다 얘기합니다. 코스닥 600 이하는 계속 기회라고.
우리 방에서는 뭐 기회 잡으신 분 많이 계시죠. 한일사료 같은 경우도 우리 계속 잡아놓고 밑에서 추매해놓고 버티다가 며칠 전 상한가 가면서 수익 먹었죠. 수익 냈죠. 그리고 좀 떠있는데 지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대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뉴스 통해 볼 거예요. 지금 바로 나올 겁니다. 대권 얘기 나오면서 반기문 테마 종목들의 움직임이 괜찮을 겁니다. 물량도 들어와 있고 11만 8천 주 매수대기 물량이 있네요. 한일사료의 경우. 이런 식으로 내려온 종목들이나 조정받은 종목들은 잡아놔야 되는 시기였어요. 우리는 그걸 버티고 올려서 수익을 보고 있는 거고요. 공개방에서만 듣는 분들은 몰라요. 장중의 흐름들을 못 듣기 때문에. 혼자 하기는 어려운 시장이다. 같이 해야 수익 내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모습 보시게 되면 코스닥은 일단 620선대에서 살짝 쉬고 있는데 600선 다시 지지라인 만드는지 보셔야 되고 600이나 그 이하 내려온다면 또 잡을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 시기 왔을 때. 아셨죠? 자, 이제 기사 보겠습니다. 11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시간은 8시 41분이고요. 대략 57분 정도의 시황을 마무리하죠. 한 16분 남은 것 같습니다. 한 기사당 1분 한 20초, 1분 10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반기문 배신감, 특정한 정치인, 박근혜 대통령 언급 아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요. 20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 배신의 정치를 언급한 적이 있어요. 국민들의 선정의 결여에 대해 배신감을 느낀다라고 했는데 특정한 정치인을 말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나 말을 조심해야 돼요. 특히나 방송하는 사람도 조심해야겠지만 정치인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말 한마디 했는데 그게 나중에 걸려가지고 본인의 향방에 거치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 나요. 이전에 얘기했던 것을 주워 담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배신 정치 누구를 특정 타겟 잡은 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글쎄요. 자, 그리고 제가 속보를 봤어요. 아침에 이제 출근을 보통 하는 시간 7시쯤인데 그때 그 스마트폰에 이제 푸시 메시지가 와요. 뭐가 오냐면 뉴스가 뜹니다. 뉴스에서 반기문 대권도전 시사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많이 보셨나요 혹시? 이한몸 볼살일 것이다 라는 얘기.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아침에. 자, 그러면서 반기문 테마 종목이나 정치권 테마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 생기는 모습이었는데 그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귀국 이후에 황 권한대행 등 3부 요인께 귀국 신고할 거다. 그거 왜 신고할까요? 왜 신고할까요? 한국 특파원과의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만날 거냐는 말에 국가 원수에 대한 예의상 만나는데 탄핵 소추가 됐기 때문에 황교안 권한대행 만나고 3부 요인에게 귀국 신고할 것이다. 그러면서 국가를 위해 이한문 불살릴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나왔어요. 잠시 뒤에 또 얘기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대권 도전에 대한 얘기가 불거지고 있다. 그래서 시간의 매수대기 물량들이 관련 테마 종목들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 기사입니다. 10일 연속 돈이 빠진 국내 주식형 펀드. 자금 유출 규모는 감소세라고 해요.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 등으로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10일 연속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9일 상장지수 펀드 ETF를 제외하고 국내 주식형 펀드에 316억 원의 환매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6일 이후에 10일 연속 돈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왜 빠질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미국 금리 인상 여파 때문에 우리나라에 해봐야 투자할 거 돈 못 번다는 거죠. 자국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얘기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이거는 시기적인 요인일 수 있습니다. 연말 다가오면서 돈 쓸 일이 많아집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도 사야 되고요. 연말 배당도 줘야 되고 쓸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금이 또 빠져나가는 걸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매도 물량이 계속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환매 규모가 좀 줄었다고 하네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발표를 앞둔 14일 그리고 발표 나온 15일 960과 706억이 빠져나갔는데 기준금리 인상이요.
예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큰 충격까지 아니었습니다. 일부 물량이 금액이 빠져나가긴 했지만 큰 금액으로 지속적인 매도는 아니었다 라는 얘기는 들려옵니다. 근데 이제 외국계 자금은 빠지면 어려워져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외인들의 수급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외국계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간다면 주가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곤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 투자자 같은 경우도 매도 물량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최근에 코스피 코스닥 기준 보시게 되면 꽤 올랐죠. 코스피가 2040포인트까지 끌어올리고 장중에 2047까지 갔죠. 최근 어제 그저께 해서 코스닥도 620까지 600 이하에서 잡았던 분들의 경우 620까지 끌어올리니까 어느 정도 수익 구조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납법 과대 종목들도 반등이 나와줬고 이러한 영향으로 환매 규모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매매하기가 쉽지 않은 시장이에요. 또. 자, 삼성증권 3,500억의 유상증자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왜 할까요? 자, 자기 자본 4조 넘고 8조 넘으면 그 단계마다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삼성증권이 3,500억의 유상증자를 하게 되는데 요 3,500억 증자를 통해 4조 이상의 자기 자본을 갖게 되면 업계 3위로 올라서는 것도 있지만 4조 이상의 자금을 만들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생깁니다. 어음 발행, 대규모 자금 조달해서 기업에 대출 업무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이것 때문에 지금 3,500억이라는 유상증자를 하려는 거라는 겁니다. 최근에 삼성증권이 자사주의 10.94%를 삼성생명에 2,900억이 넘겼습니다. 자기자본 3조 7,658억으로 끌어올렸어요. 유증까지 하게 되면 자기자본 4조 1,200억으로 3위로 치고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4조 클럽에서 할 수 있는 어음 발행, 자금 조달 가능성 생긴다는 겁니다. 요걸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현재 4조 클럽에는요. 합병합동 미래에셋 대우, NH투자증권, 지난달 유증한 한국투자증권 등이 있습니다. KB증권도 가입을 앞두고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그 회사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투자 자문까지는 안 하고 있죠. 근데 자금을 더 늘리고 신고를 하게 되면 자금이 지금 좀 늘어가지고 할 수 있긴 한데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더 늘게 되면요. 5억, 30억 이런 식으로 자금을 늘려놓고 그 자본금 대비해서 등록만 해놓게 되면 투자 자문도 할 수 있고요. 운영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많이 있어요. 이미. 증권사 출신이라거나 혹은 자격증 있는 사람 다 있긴 한데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증권사들이 자기 자본을 확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기문 정당 개파 소용없어 광범위 연대 가능성 열어놔라고 되어 있는데 유엔 사무총장이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런 얘기했다고 하죠. 이 한 번 맞춰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다. 아까 했던 얘기와 비슷합니다.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이 없는 상황에서 정당이나 개폐가 무슨 소용인가요? 어떤 종파나 계층과도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만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그동안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친박의 그 기운이 강했어요. 기운이라기보다 우주의 기운도 아니고 예상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탈피하기 위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같은 경우도 원래 친박에서 비박으로 바뀌었죠. 반박이라고 반박. 그러면서 이게 안 좋은 얘기도 많이 듣게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뭔가 커넥팅이 있다라거나 연결고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끊어낼 시기죠. 끊어낼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발언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새누리당에서 나온다고 한다, 여당에서 나온다고 한다라면 본인의 지지율이라거나 이런 분들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당, 야당, 종파 가리지 않고 시간과 장소 가리지 않고 내가 필요한 곳이 있다라면 연대할 수 있다라면 할 생각이다. 광범위 연대 가능성 열고 있다. 그러니까 야권에서도 지금
경계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나는 굳이 여당이 아니라도 괜찮고 불러만 주면 무심양면으로 노력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죠. 좀 피해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일문일답 얘기 나옵니다. 새누리당 입당에 대해 어떤 생각 갖고 있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46년간을 외교 무대에서 지내왔습니다. 고국이 처해 있는 어려움 감안하고 세계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데 보조 맞춰가면서 안보도 확고히 하고 경제 발전하려면 국민이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 말이에요? 입당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데 뭔 얘기입니까 이게? 경험을 뭐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말을 잘 안 하고 있죠. 뭐 입당을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있고 그냥 국민에 대해 국가에 대해서 노력하겠다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시원하게 발언을 못하는 식이에요.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래가지고 그 얘기 나와준 게 있고요. 여기 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최근 국민들이 느끼는 배신감, 반총되면 배신자는 비판이 있다. 그렇죠? 아까 처음 얘기했던 거 특정한 정치인에 대한 말한 게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예전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마 기억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너무 길게 가기 그렇죠? 이런 정치 얘기들은. 자, 그런 얘기들이 있다. 그래서 뭐냐면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금 귀국을 하게 되면 국가에 헌신할 생각이다. 그리고 대선 나갈 생각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귀국 일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1월 2일이나 3일까지는 관저에 있다가 잠시 생각과 하고 휴식도 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 날짜 잡지는 않았지만 1월 초 중반 그 시기쯤에 마무리하고 나올 생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1월 중에는 오겠죠. 아무래도 1월 중에 올 것이고. 자, 그 다음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투자 쪽 얘기인데요. IMM 인베스트먼트가요. 항공기 리스업에 진출합니다. 145조 시장에 도전한다고 되어 있는데 운용 리스사 국내 첫 설립입니다. 한국의 금융업 세장 연다라고 되어 있는데 싱가포르와 카타르 항공에 임대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토종산업펀드 운용사 IMM 인베스트먼트 혹시 아시나요?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아는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IMM 인베스트먼트가요. 국내 최초로 항공기 운용 리스 사업에 뛰어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가형, 저비용 항공사가 등장하고 있고 외국 여행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신사업은 적당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그전 같은 경우는 비싸죠. 비행기 값이 비쌌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항공 보세요. 네? 기본적으로 단가가 나가요. 특히나 대한항공은 좀 단가가 더 나갑니다. 아시아나랑. 그거 말고 이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항공사 있죠. 외국계 항공사의 비행기를 타게 되면 더 싸요. 저가형 항공사도 있습니다. 제주항공이라고 내고 몇 개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비행기 가격이 비싸고 진출할 수 있는 사람도 적었는데 저가형으로 많이 바뀌면서 그러면 장사를 비행기를 이제 승객을 운영하면서 운송객을 나르면서 할 수 있는 업체가 두세 개밖에 없었는데 지금 5개, 6개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비행기 숫자도 늘어나야겠죠. 분산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업체들도 중저가형 항공사들이 늘고 있으니까 비행기를 사서 빌려주고 렌탈하는 식이 돈이 되겠다. 그러니까 그 규모도 145조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사가 IMM 인베스트먼트가 국내 최초로 해당 부분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해외 인수합병 중개업자 및 항공 리스 전문업체와 손잡고 1,000억 원을 투입해서 국내 항공 운용사 리스 회사인 크리안자 에비에이션을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돈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진짜. 돈만 있으면. 비행기를 사가지고 그거를 대여해준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동차업 같은 경우는 차 한 대당 3천, 5천 이렇게 잡고 하면 되지만 비행기는 그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돈이 있어야지 큰 사업을 할 수 있고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중요한 건 지갑형입니다. 네, 지갑형입니다. IMM 인베스트먼트가 항공기 운영 사업에 들어섰다. 성장성이 높다라고 해서 해당 사업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길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향후에 어떤 부분들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손을 대야 되는 게 어떤 건지를 알아야 돈을 법니다. 자, 계란 너마저 한숨 쉬는 장바구니 물가입니다. 사상 최악의 AI로 계란값이 한 달 만에 25% 치솟습니다.
빵, 라면, 맥주 등 도미노 이상 부담 가중. 약 10%, 5에서 10% 정도의 라면 가격 인상, 과자 가격 인상 얘기 나와주고 있는데 계란값이 25% 올랐대요. 1인 1판, 1 300만 한정입니다. 근데 우리 동네는 별로 그렇지 않다는데 집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저희 동네 홈플러스 가니까 많다고 하던데. 저희 동네가 널널한가? 계란을 사 먹기 힘들다고 해요. 지금도 그전도 비쌌는데 이가 빨리 해결돼야 될 텐데. 저도 지금 기침 나고 가는 게 찝찝한 게 어떡해요. 걱정이다. 오늘부터 인상인가요? 네. 맥주, 탄산음료, 라면, 계란 등이 5에서 6%대, 보통 이제 계란은 25%까지 치솟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내 계란 가격 추이 5,000원, 6,000원 미만에서 6,700원까지 급등하네요. 미리 사놓으시면은 사놓으면 안 되니까. 뭐 물가는 계속 오르죠. 계속 오르는데 지갑은 빵빵해지지 않고.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투자를 내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야 돼요. 단순히 급여만 받고 생활한다면 이런 물가 상승이라거나 이런 분들 따라갈 수가 없어요.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계란처럼 한 마리 사성 최악의 AI의 식품 업계가 발을 동동 굴고 있다 라는 얘기 들려오고요. 마지막 기사, 다음 기사네요. 맞나요? 디스플레이 반도체 업종들이 장비주가 병신년에 완벽한 부활할 것이다. 내년도 기대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삼성 쪽에 투자 얘기 나와주고 있죠. 대여급 줄줄이 상장 채비 IPO 화랑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넷마블이 내년 상반기 상장과 함께 호텔롯데 내달 재판 관건이 된다고 하는데 내년도에 초반부터 IPO 관련, 신규 상장 관련 이게 많이 들려올 것 같습니다. 자, 새내기 펀드가 순환시대 빈껍데기 펀드 수두룩 10개 중에 6개가 자투리 펀드라고 해요. 1억도 안 되는 깡통 펀드가 15%라고 하는데 펀드 보험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 묶어가지고 하는 시장이 아니라 특정한 종목 한두 개가 주가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지금 펀드 쪽에 돈을 넣는 것보다는 직접 투자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리딩 받으시면서 수익 내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일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빈껍데기 펀드 많대요. 직접 투자가 좋습니다. 지금은 시기에는. 자, 그래서 오늘 수요일이죠? 수요일은 왜 수요일인가요? 수익 나라고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일장 아침 시황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기를 팍팍 넣어드립니다. 오늘도 대박이군. 여러분 대박 나십시오. 선제공인님께 마이크 넘겨드리고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마이크 넘겨드립니다.